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 TV입니다. 예,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동안 말이죠.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쪽에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뉴스면 전부 이제 뭐 가짜 뉴스, 거짓 뉴스라고 이제 그렇게 떠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보수파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유튜브 방송들을 차단하고 억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엄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제 갈아치우고 그랬는데 말이죠. 예. 오늘은 그 조국 지지 집회가 거짓이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었던 그 거짓 뉴스라고 이제 매도를 하고 그랬었던 문정권에서 조국 수사와 관련된 이제 거짓 뉴스들을 이제 막 실세들이 막 뱉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 화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서리풀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초구에서 있었던 그 축제가 있었죠. 그쪽하고 이제 같은 라인에서 말이죠. 조국 지지 이제 그 촛불 집회가 있었었는데 저 빨간 선으로 이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조국 구하기 집회 모습이고 그 반대편 그 상단부 쪽 파란색으로 된 글이 써 있는 게 이제 서리풀 축제 지역입니다. 이게 요즘은 그 집회들이 있으면 그 경찰들이나 이렇게 폴리스 라인 같은 그런 걸로 이제 구간을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칠을 할 수 있는데 저 사진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누가 조국이 그렇게 써놨네. 서풀, 서리풀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 저 빨간색으로 이제 줄 쳐져 있는 부분에 200만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워낙 촛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촛불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뭐 이제는 자기네들 지지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뭐 사실 확인도 안 할 테니까 저걸 보고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 다 200만 명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기 만약에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그랬었으면 또 이게 그 좌파 애들은 또 믿지도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서울경제신문 오른쪽에 있는 서울경제신문에도 이제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서울경제 단독으로 이제 조국 촛불 집회 200만 명이라더니 서초 교대역 이용객 10만 2천 명밖에 안 된다. 예. 이게 200만 명이면 말이죠. 그 강남, 서초 그 다음에 그 송파구 이렇게 합쳐도 2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이 어떻게 저기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지? 저게 그 페리마 기법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 평당 인원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무슨 그 계산하는 기법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페르만가 예, 하여튼 그걸로 했었을 땐 뭐 5천 명 서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데는 뭐 5천 명, 10,000명, 많이 끽해서 많이 들어가 봐야 3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화면으로 봤을 때 저기 3만 명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 200만 명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국 관련해가지고 그 이낙연 총리가 말이죠. 뭐라고 거짓말을 얘기를 했냐면 몸 아픈 장관 아내 등 여자 둘뿐인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이제 친문재인 네티즌들이 이제 트위터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내보낸 건데 이낙연은 그거 아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그걸 그대로 이제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론이 들끓겠습니까? 여성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뭐 이렇게 이낙연이가 딱 포장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뭐냐? 조 장관 자택에 아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팀 6명 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성이었다. 그
그다음에 변호인 3명 중에 또 1명도 여성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사실이 그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낙연 쪽에 이제 여권 반응은 보도 엇갈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니 그 이낙연 같은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말이죠. 보도가 엇갈린다는 걸 이제 아닙니까? 이제 엇갈린 문제가 아니고 총리 정도 되면은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조국이 있는 데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문재인이가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저런 거짓말을 그냥 막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얘기한 게 좀 있죠. 검사들이 조 장관님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었다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제 또 민병두가 딱 듣고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예? 정치인들이. 그러면 더 자기 지지자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듣겠죠. 근데 사실은 뭐냐, 조 장관 가족 요청에 따른 변호사 입회와 추가 영장 발부, 또 가족이 식사 권유로 시간이 지연됐는데 말이죠. 예? 예, 주문한 메뉴는 또 짜장면이 아니고 한식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확인이 되니까 한다라는 소리가,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짜장면도 한식이랍니다. 예, 뭐 물론 우리가 짜장면이 중국집에서 시키니까 중국 음식이다 라고, 뭐 사실은 근데 실제 중국에는 없는 음식이긴 합니다만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라는 이미지는 우리들한테 다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저 사람도 상식이 있다면 짜장면도 한식이라는 말로 애써서 말이지, 자기가 얘기한 실수한 부분을 저렇게 둘러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정 대변인. 참, 예전에 황교안 총리를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무슨 오방주머니인가요? 그거 들면서 그 당시에 참 그 얼굴에서 보이는 그 살기, 말 속에 있는 돕기, 이런 걸 보면, 참, 말문이 막히는 사람인데, 200만 명 이상이 참가를 했다. 친문단체 또 관변 매체가 주장을 하니까 200만 명의 이상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외쳤다. 라고 이제 또 아주 대변인답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자들에게 한 거죠. 선동하기 위해서. 근데 뭐 밝혀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이 들어가 봐야 몇만 명도 안 된다. 실제로는 몇만 명도 안 되고 유동인구까지 치고 그럼 10,000명 정도, 20,000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진이 세어봤다라는 얘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몇천 명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뉴스로 나오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마음속 촛불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다. 예, 좋습니다. 2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촛불을 안 들고 태극기 든 사람들은 나머지 5,600만 명 중에 2천만 명 빼면 3,600만 명이 촛불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 의원. 입이 달렸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떡 돌린 검찰총장 얘기에 이인영 원내대표. 예, 대통령이 검찰을 비판한 날 검찰총장이 특수부에 떡 돌려. 예, 이거는 이제 검찰이 대통령을 깔아뭉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검찰을 격려하며 떡을 돌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이 검찰에 격려차 보내온 떡을 담당 직원이 중앙지검에 보내온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구무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예, 그런 이낙연은 며칠 전 국회에서 조국 관련해서 사회 공정성에 있어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더니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거짓말로 화답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예, 문재인이 귀국 후 조국권에 대해 전반적인 소통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식으로 이낙연이 실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문재인에게는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됐다. 자, 그럼 문재인이 소통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 그 유엔 연설도 김정은에게 확인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죠. 예.
예전에 노무현 시대 때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유엔에서 투표가 이제 있었는데 문재인이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때 설왕설래하고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강요해서 있었는데 결국 문재인이 우기는 바람에 김정은한테 북한 쪽에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기권표를 던졌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번에 유엔 연설도 김정은에 확인받았다는 이야기가 마냥 거짓말로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조국 문제도 설마 김정은에게 무슨 언지를 받은 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정은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처벌하고 문재인도 당연히 탄핵되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최순실이 국정농단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관련이 없었던 최순실 때문에 국정농단으로 몰리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만 결국 문재인도 김정은에게 만약에 그런 의사를 물어봤다면 김정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문재인은 당연히 탄핵이 돼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정의롭다던 국민만을 위한다던 문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로 이것이 문재인의 민낯이고 운동권 출신들 인사들의 민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